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 이게 이제 장 초반부터 영향을 주면서 크게 빠졌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예상보다 훨씬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대주주 기준이 한 종목당 50억 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춘다라는 게 이제 기재부의 안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더해지면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유예 협상을 했고 그걸 연장한다라고 합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달러 강세 이런 점도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을 줬는데 뭐 이거보다는 아마 세법 개정안이 더 큰 이슈였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매도를 했는데 선물은 이제 막판에 매도를 확 줄였어요. 예, 줄이게 된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뭐 종목들도 뭐 금융, 전기가스 이런 거 이외에는 뭐 대부분 업종을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이 세법 개정안 이슈가 아니었다라면 자동차주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주목받는 날이었거든요. 어제 관세 협상 이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이게 오늘 플러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덜 빠진 거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뭐 근데 워낙 오늘 양시장이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았던 날이어서 어떤 뭐 특징주가 있었다 이렇게 꼽기에는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4% 가까이 그러니까 폭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폭락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지금 주봉인데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했거든요. 근데 5주선 이탈할 때가 어느 정도 상황에서 이탈하냐면 저 3월 말 4월 때 저때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막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표 들고 나와서 전 세계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할 때 5주선을 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준의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매도가 아니라 투매 막 그냥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어떤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안 그래도 약했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21선에서 3일 연속 버텨내서 사실 저 자리에서는 쭉쭉 밀고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올해 패턴이 한 4% 정도 조정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제 돌렸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이슈가 아니었다라면 오늘장 정도부터는 좀 플러스로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오히려 폭락이 나왔죠. 역대급의 폭락. 코스닥이 4% 빠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엄청난 이제 급락이 나왔고, 이 급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대선 이후에 6월 초 대선 끝나고 나서 올라갔던 거 그거 그냥 거의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내준 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투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올라간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걸로 다 깨졌지 막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실망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유를 갖다 붙이면 우선 이제 첫 번째 해외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좀 불안정하고 이 미국 금리는 안 할 것 같고 또 달러가 최근에 은근히 올랐거든요. 지금 달러가 주간 월간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확률도 9월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 6대4 정도 비율로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하다라는 거는 신흥시장 쪽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요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 지금 미국이 이제 주요 국가하고 합의를 했고 합의 안 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근데 합의 안 한 나라들에 대해서 막 50%, 25%, 대만 20%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브라질은 저게 관세 두들겨 맞으면 되게 겁나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브라질은 별로 겁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저 미국의 수출 비중이 수출 규모가 차지하는 게 GDP 2%밖에 안 되고 또 이제 미국이 무역 수지 흑자 내고 있잖아요. 브라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건 아마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 정치 외교적인 의미가. 근데 어쨌든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한다. 다음에 중국하고 분명히 합의한 것 같은데 왜 공식적인 발표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약했어요. 뭐 아시아 증시가 다 약했는데 다만 이제 합의가 안 된 대만도 오늘 많이 안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게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내린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저 단일 재료였다면 우리 지수도 플러스 났거나 어제 좀
관세 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밀렸기 때문에 오늘 약간 강박 정도 끝났거나 빠졌어도 뭐 0.5% 안쪽으로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 요인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그 세법 개정안. 예, 우선 뭐 대주주 비중을 원래 5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낮춘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고, 내가 대주주가 되면 나중에 주식 매도할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 내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명단에서 빠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그러니까 대주주 명단이 평소에 작성되는 게 아니라 배당 기준일, 그때 작성이 되는 거니까 12월에 팔아뒀다가 12월 마지막 날이나 1월 초에 다시 되사는. 근데 어쨌든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거든요. 쓸데없는 어떤 하락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처음에 좀 시원스럽게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무슨 배당 성향을 쪼개고 거기에 이제 얼마 이하 뭐 얼마 이상 이렇게 또 자꾸 쪼개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알려진 초안대로 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 제가 이제 처음에 볼 때 이 법안 얘기 나오고 할 때 초기 때 저는 어떻게 봤냐면, 만약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두고 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원안대로만 만약에 추진이 됐다라면 주식시장 완전히 바로 사상 최고치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 게임 체인저까지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지 못했죠. 예, 근데 이제 다만 뭐 장중에 제가 그 내용 텔레그램 채널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절차가 이게 확정된 법안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8월 11일까지,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 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려주는 걸 입법 예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할 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다듬겠죠. 다듬고 나서 국무회의로 넘어갑니다. 국무회의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또 이거 그냥 국회로 보내겠습니다라고 땅땅땅 치면 그게 국회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국회에서 또 그걸 곧바로 그냥 이거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또 논의를 해요. 그래서 세 번의 허들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저한대로 간다라면 부담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보여준 거고, 그렇게 되면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막판에 제가 우연히 제가 3분 올리자마자 거의 본 거잖아요. 왜냐면 하필이면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어떤 뭐 자료를 보느라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저 글을 올린 걸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봤어요. 봐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바로 캡처를 해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또 이제 공유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아마 저 내용을 볼 때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우려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특히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 5천 특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0억 원은 실패할 것 같다. 무산될 것 같고, 10억 원 낮추는 거를 원안대로 될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재부 안보다는 대폭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저기 이제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도 좀 올라가고 했을 건데, 다만 아쉬운 게, 이게 좀 주식시장을 아는 분이면 한 2시경에 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장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막 그때 이야기가 나온 거라서 주식시장에 채 반영되기가 어려웠죠. 예, 그래서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저는 그래고 공유를 했지만, 아마 주식시장에 퍼지는 거는 마감하고 나서나 퍼졌을 겁니다. 자, 특징주로는 오늘 자동차주가 주목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플러스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밀리면서 끝났지만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초에 이제 자동차주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하고 좀 달랐던 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알테오젠하고 코스닥하고 비슷한 게, 적어도 21선에서 3일 동안 버텼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막판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알테오젠이 쭉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막판에 좀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 어떤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오늘 역할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이 그냥 절망했던 날이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올라갔던 거는 이제 남북 경협주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남북 간의 어떤 지금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는 확인된 건 없죠. 근데 이제 아마 이후에 이제 남북 간의 대화, 또는 미북 간의 북미 간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뭐 특정한 업종뿐만 아니라 증시의 어떤 스토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계속해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시가총액 탑10 다 빠졌죠.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뜨린 지수가 18포인트 정도 돼요. 근데 저게 삼성전자 비중이 1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중 곱하기 이제 뭐 저걸 떨어뜨린 걸 하면 오늘 코스피 빠진 거하고 낙폭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오늘 그냥 시장 전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더 많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뭐 또 어떤 종목이 더 많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거의 종목 비율만큼 딱 맞춘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떨어뜨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뭐 어떤 종목이고 뭐가 없이 그냥 한국 증시 자체 약재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은 봤던 걸로 보여지고 코스닥은 뭐 그냥 보시다시피 1% 빠진 파마리서치가 제일 선방한 거고 14위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5%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 5% 빠지면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코스닥은 그냥 말할 것도 없는 투매가 나온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고 기관도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에서 뭐 지수가 버텨내는 건 어렵죠. 근데 선물을 막판에 지금 이거 표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였는데 막판에 엄청나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어떤 의미냐면 오늘 하락은 과했어. 너무 과매도까지 내려와서 일단 주초 이거는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초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초반은 상황이 좀 괜찮게 출발할 것 같아라고 외국인들은 무게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선물 매도를 되게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종목은 오늘 매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 쪽을 보면 외국인들은 좀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그 현대차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순매수 1위가 400억이니까 오늘 매수의 진심인 날은 아니죠. 그러니까 매도에 집중한 날로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매도할 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순위에 들어가 있긴 한데 삼성전자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그냥 오늘 이렇게 추세로 팔 때는 시총 상위 종목을 시총 비율 그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 쪽에 다 들어가 있대 상단 쪽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늘 매도는 약간 단발적인 어떤 이벤트 그런 매도에 가까웠다라는 점은 일단 다행. 근데 이제 이게 그 추세가 되면은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에 한 대여섯 개가 다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금융주 좀 담는 자동차 금융 담은 거는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었고 그다음에 기관도 오늘 뭐 기관이 최근에 매도의 진심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제 오늘 많이 팔아갖고 매도할 여력이 줄어든 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가 좀 반복되는 거라서 매도 많이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매수 쪽은 순매수 1위가 170억대였으니까 오늘 매수는 뭐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근데 그나마 업종을 따지면 조선, 예, 그다음에 금융 이런 쪽이 조금 담겨 있었다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은 오늘 그 1,000억이 적게 나온 매도는 아닌데 코스피 엄청나게 매도한 거에 비하면 그나마 좀 덜 팔았죠. 그래도 뭐 업종별 특징도 없고 그 시장을 리드해 줄 정도로 강하게 매수 들어온 종목군들도 별로 안 보였고요. 기관도 역시 업종별 특성보다는 그냥 골라서 하는. 예, 근데 엔터주가 조금 매수 쪽에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YG가 또 매도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업종 내 특징보다는 이제 그냥 골라서 그냥 줍줍 느낌보다는 그냥 좀 골라서 이것저것 담았다. 그냥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2022년 이후 순위를 보면 3위였어요. 그 매수 규모가, 코스피 매수가. 근데 제가 2021년을 왜 안 나왔냐. 그때가 개인들이 자금을 엄청나게 밀어넣으면서 하루에 막 4조씩 매수 잡히고 그럴 때라서 그때를 잡으면 이제 좀 수치가 왜곡이 돼가지고 제가 2022년 이후로 잡았는데 그때 이후에 3위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어땠냐. 그 다음날은 그래도 그나마 그날보다는 덜 빠졌어요. 올라간 날도 덜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2024년 작년도 8월 때는 이제 그 다음날 연달아서 폭락한 적도 있긴 하죠. 근데 일단 그거를 빼놓고는 그 다음날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평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오르고 내리고 엇갈렸는데, 다만 그 1조 7천억 정도, 약 1조 7천억 이상 그 매수한 날 폭락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는 플러스 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 아마 막판에 이제 원내대표가 발언한 게 좀 어필이 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되는데, 하여간, 예, 그냥
할 얘기 많지만 이제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빅테크 호실 쪽에도 빠져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신호긴 해요. 왜냐면 메타라든가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 지수를 못 올렸다라는 거는 나머지 종목의 매도 강도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서 또 뭐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이제 주가가 좀 엇갈리긴 했는데, 근데 엇갈림에도 어쨌든 플러스 나는 종목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이제 좀 버텨내 주는지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점, 이게 이제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금리를 약세로 오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강달러를 더 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100에서부터 더 올라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메시지가 나올 거거든요. 오늘 원내대표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대로는 아쉬웠지만 날짜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투자들이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뭐 오늘 여당 의원들 전화번호 돌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10억 원 고수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워낙 크게 빠졌는데 오늘 빠지면서 코스피는 과매도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아슬아슬하게 터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종가로 밀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려가서 더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근데 이 정도 내려오면 보통은 이제 이거는 지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는 낙폭과대주들이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이제 과매도, 낙폭을 좀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되긴 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어떤 게 아쉽냐면, 코스닥이, 여러분들 이거 아실 분들이면 되게 오래 투자하신 건데, 사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저 지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44포인트였거든요. 2004년도에 44포인트였으니까 지금 뭐 그러면 거의 20배 올라온 건가? 그게 아니라 그때 그래도 한 나라의 지수인데, 주가 지수인데 그게 44포인트가 말이 되냐라고 해서 그때 10배로 절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44포인트, 그러니까 44.5포인트를 10배로 올려서 그때 2004년 1월 26일에 445포인트로 만든 거였어요. 예,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나중에 뭐 1000포인트 올라갈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도 770포인트 왔다 갔다 하니까 당시로 치면 지금 77포인트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다. 특히 코스닥이 여전히 저때 당시 지수로 두 자릿수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그 투자자들이 편안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뭐 10배 올려가지고 5000포인트 만들려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뭐 과세, 정의, 막 이런 논리로, 아니 정의는 실천하는 게 맞는데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주식에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올라간다고 소비하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소비를 해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소비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과하게 압박하는 게 뭐 정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